안녕하세요. 산골 도서관 미미입니다. 요즘 핫해진 도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어보았습니다. 세이노라는 뜻은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너라고 말하라 는 뜻을 담고 있는 저자의 필명으로 천억대 자산가인 저자는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를 진심으로 나누고자 했는데요. 세이노의 가르침의 내용 중 나누고 싶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두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 참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미국 격주간지 포추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많이 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손대는 것 모두가 황금으로 변하여 음식조차 먹지 못했던 미다스의 불행을 즐겨 인용한다. 많은 돈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불행을 과장되게 극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나쁜 내용들만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대. 자식이 공부를 못한대. 애인이 따로 있대. 성격이 괴팍하대. 당뇨에 고혈압이래. 탈세를 하였대. 위화감을 조장하여 국민 단합을 저해하고 있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라는 식의 표현은 여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병원에서 중환자가 일반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지? 불쌍해라 라고 생각하지만
최고급 승용차에서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중환자를 보면 돈이 있으면 뭐해. 건강이 최고야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속으로는 졸부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 어느 유명인이 자기 승용차 안에서 여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언론 매체들은 그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그랬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방송, 신문, 라디오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랬다고 말하였다. 왜 벤츠라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는 것일까? 부자들에 대한 시기와 함께 있는 놈들은 원래 이래 라는 식의 편견이 기자들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는 사람이 첨단 보안장치 속에서 안전을 구걸하는 부자가 내일의 주가, 내일의 환율,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한단 말인가? 부자로 살아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부자에게는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며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부자가 안전을 구걸한다고 믿으며 왜 부자가 주가, 환율, 사업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부자들은 경비 시스템이 철저한 곳에서 살고 있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주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며 환율이나 사업 걱정을 하는 정도라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의 정은 더 메말라가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여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겨 삶이 더 척박해진다. 왜 사람들은 부자의 가족들은 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할까? 왜 부자의 가족들이 다 같이 연주회장 특석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나 해외의 리조트 호텔에서 여유롭게 가족 휴가를 보내는 모습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연속극 드라마 작가나 소설가, 시인, 기자, 방송작가 등이 부자도 아닌데 왜 그들이 추측하여 그려내는 모습들을 부자 가족의 삶으로 믿는 것일까? 왜 부자의 인간관계는 척박하다고 믿는 것일까? 돈을 아기처럼 움켜쥐고 있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에 바들바들 떠는 부자도 있고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도 있고 99가마 가진 놈이 한 가마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부자들도 있음을 왜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부자들이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럴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일까?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경제의 속성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묻는다. 경제를 배우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택을 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재화를 갖고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비교 선택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기 위해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해 겨울 나는 가죽 재킷을 사고 싶었다. 백화점에 가보니 세일 가격조차 100만 원이 넘었다. 양가죽이 제 아무리 좋아도 양가죽이고 바느질과 한감이 제 아무리 좋아도 100만 원이 넘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결국 상표값이라는 말인데 전혀 내키지 않았다. 가족들과 명동 밀리오레에 갔을 때 물어보니 비슷한 품질이 50만 원대. 그래도 나는 사지 않았다. 1월 쇼핑 잡지에 나온 이태리산 양가죽 재킷은 25만 원대. 납품가는 2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2월경 가죽옷이 들어갈 시기 남대문 매사에서 나는 15만 원에 아주 마음에 드는 무광택 양가죽 재킷을 하나 샀다. 부자들은 종종 물품값을 지불할 때 당신이 보기에는 야박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멀리하여 왔기에 부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따뜻한 삶은 오히려 청빈한 생활, 겸손한 성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생기는 여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만족할 줄 아는 내적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물론이다. 그렇지만 인도의 인구 10억 명 가운데 90% 이상이 가난한 이유를 혹시 아는가? 현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며 내세가 진짜 인생이라고 믿는 힌두교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보고 나서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에 빠져 있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돈이 아주 많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불행하여진다는 공식을 이제는 버려라. 돈을 심포도라고 미리 단정 짓고 뒤돌아서는 여우가 되지도 말아라. 이것은 어떤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저 여자는 행실이 좋지 못할 거야. 남자 관계가 복잡할 거야. 성질이 있을 거야. 화장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부자를 흉본다고 해서 그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듯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이 목표이지 않은가? 부자들을 모두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매도하거나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라고 몰아붙이지도 말라. 물론 이 사회에는 정치적 결탁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십 배 노력하여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부자들이 모두 다 어떤 부정한 사건과 연루되어 보도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땀 흘려 떳떳하게 돈을 번 부자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자들은 없다고 믿는다면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므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흉악범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들을 일자무식 장돌뱅이로 여기는 어리석음도 버려라. 2000년도 삼성전자 등기이사 20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29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이사 6명을 빼면 사내이사의 평균 보수는 2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부자 계층이다. 일자무식이 전혀 아니며 당신보다 훨씬 더 엘리트라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를 불행한 도둑놈이라고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심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참 부자들까지도 모두 다 도둑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삶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는 것인가? 사람들 머릿속의 부자는 불행한 도둑놈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곧 똑같이 불행한 도둑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사원들이 문제 사원들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원이 과장의 생각을 알면 과장이 될 자질이 있는 것이며 부장의 생각을 알면 부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이고 사장의 생각을 알면 사장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에 대해 억측하지 말라. 명심해라. 부자들에 대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사실은 진짜 부자들이 쓴 고백서가 아닌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삶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추측하여 쓴 책들은 그 어느 것이든 무시하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억측만 하면서 아는 체를 하기 마련이다.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숀 코네리가 하는 말이다. 진짜 찐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가져올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내가 이 글들을 쓰는 의도는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제 가늘게나마 실눈을 뜨고
몸을 1mm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란다. 오늘 도서 세이노의 가르침의 일부 내용들이 저에게 깨달음이 되었듯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골도서관 미미였습니다.